네, 오늘은 BDC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DC도 이제 뭐 리츠처럼 그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투자 대안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좀 관심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개괄적인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BDC는 이제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의 약자고요. 미국에서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출하는, 그 대출의 창구를 해주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리츠하고 유사하게, 리츠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해준 그 수입을 가지고, 수입의 90%를 대출을, 그 배당을 해주는 형태. 그래서, 하나의 고배당 형태의 상품으로 뭐 리츠와 유사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BDC가 이제 커지게 된 계기는 크게 이제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 등 커머셜 뱅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많은 부분의 역할을 BDC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업은행들이 뭐 이제 도드 프랭크 법이라든지 이제 바젤 3 요런 이제 또 규제로 인해서 또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 비중 자체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상업은행을 대체해서 BDC들이 많이 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식과의 상관성은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이 빠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리츠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이 이제 높은 그런 그 투자 에셋들이 지금 다 조정을 받아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BDC도 배당 수익률은 이제 두 자릿수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BDC ETF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BDC를 투자할 수 있는 게 BDC 기업 자체 그리고 ETF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ETF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베넥에서 운영하는 BIZD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그 상장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BIZD고요. 지금 뭐 506밀리언 US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BDCZ는 2X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인데 보니까 뭐 당연히 비용도 훨씬 높고 금액도 작고 별로 배당 수익이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BDCZ보다는 BIZD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은 10.16%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배당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얘네들 홀딩 이제 그 편입 종목을 보면요, RS 캐피탈, 뭐 FS KKR, 뭐 허큘리스, 블랙스톤, 뭐 이런 이제 그 굴지의 큰 이제 운용사들이 보이고요. 이런 이제 운용사들이 이 BDC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RS 캐피탈 같은 경우도 RS 매니지먼트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밑에 골드만삭스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요런 이제 그 회사들을 상장을 시켜서 이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요런 회사들이 주로 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간략하게 1년 수익률을 가지고 왔는데요. BIZD 아까 말씀드린 그 ETF, 이게 이제 주황색이고요. 여기 위에서 BIZD에서 가장 비중이 큰 RS 캐피탈, 요게 이제 파란색이고요. 스파이 그 S&P 500 ETF가 요 밑에 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IZD가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인데, S&P 500 스파이보다는 이제 한 7.7% 정도 이제 우월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비중이 컸던 이제 RS 캐피탈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7%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당을 다 감안한 겁니다. 이제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자산이기 때문에 배당을 감안한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 요 정도의 수익을 나타냈다. 그래서 지금 뭐 장이 조정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뭐 배당과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 BDC는 뭐 다른 이제 배당 주식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BDC가 결국은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그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사실 이건 반대로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floating rate debt, 이게 뭐냐면은 이 floating rate debt 비중, 얘네들이 변동금리로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줄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로 빌린 비중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빌린 비중이 아까 보신 이제 RS캐피탈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20%는 변동금리로 빌렸는데 대출해줄 때는 80% 넘게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해주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로 빌린 비중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고정금리로 빌렸다가 변동금리로 줬기 때문에 지금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뎁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빌리는 이 비용은 적은데 이제 그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인컴은 더 커지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막 75bp씩 하니까 받아야 되는 돈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나가는 대출의 이자는 적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되게 지금 해지가 잘 돼 있고, 한편으로는 변동금리 때문에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경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변동금리로 계속 이제 많이 받다 보면은 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파산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손이 커질 겁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이건 이제 경기의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여기와 관련이 된 부분이고, 기본적인 이 대출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다, 지금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게 이제 인컴 투자로서 뭐 개인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 기관 투자자들 비중이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33%가 넘고요. 그래서 RS캐피탈만 놓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이런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은 RS캐피탈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RS캐피탈은 지금 그 97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4년도에 RS캐피탈을 상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모회사는 RS 매니지먼트라고 훨씬 큰 회사입니다. 뭐 기업 규모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오피스도 많은 대형 그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시면은 이 RS캐피탈을 통해서 지금 나가 있는 투자, 이제 뭐 대출이 많은데 이게 458개 기업이고요. 대략 지금 21.3 빌리언 달러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Asset Class Composition,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투자냐, 어셋이냐 보시면은 선순위 대출이 이제 44%, 그 다음에 2순위 대출이 17.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의 크기가 가장 크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일부 뭐 프리퍼드 에쿼티 형태의 우선주로 투자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로 보시면은 인더스트리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형태로 해서 섹터가 이제 다 분산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DC의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BDC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 소상공인들을 대출하거나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장 기업도 분석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비상장된 이제 중소기업을 일일이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BDC는 대형 BDC 중에 오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BDC를 개별적으로 투자한 거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고, 장기적인 이제 배당 투자로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ETF가 되겠죠. 그래서 BIZD가 대표적인 ETF이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 리츠와는 유사한데 배당을 주는 그런 스킴이 하지만 이제 투자 대상이 리츠보다는 이제 중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리츠는 같은 배당인데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인데 얘는 이제 기업 익스포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BIZD가 더 배당 수익률은 높잖아요. 리츠 대비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경기가 좀 우려감 때문에 조정받을 때마다 BIZD든 뭐 RS캐피탈이든 뭐 매입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